안녕하십니까. 아는 통역사입니다. 앞선 두 편에서는 앱스타인의 돈과 인맥, 그리고 권력구조, 네트워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가장 논쟁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앱스타인은 과연 단순한 성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던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방송은 어떤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런 의혹이 나왔는지 그 구조를 차분하게 분석해 봅니다. 우선 1부입니다. 블랙메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보겠습니다. 앱스타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메일, 그리고 러시아식 표현으로는 콤프로마트라고 합니다. 콤프로마트라는 것은 권력자의 약점이 될 만한 사진, 영상 기록을 확보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보 수집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냉전 시기 정보기관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앱스타인 사건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의 공간 구조 때문입니다. 2부입니다. 앱스타인 저택의 감시 시스템. 여러 증언과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앱스타인의 저택과 섬에는 광범위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방 안에 카메라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보안 목적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찾은 사람들은 정치인, 기업인,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했는가? 3부입니다. 길레인 맥스웰과 가문의 배경입니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앱스타인의 조력자였던 길레인 맥스웰이 있습니다. 그녀의 부친 로버트 맥스웰은 언론 재벌이자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그가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과 접촉한 인물이었으며 의문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족사 배경은 앱스타인 사건에 정보기관 연계 의혹이 붙게 만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기관이 성적 관계를 이용해 정보를 확보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허니 트랩이라고 합니다. 냉전 시기 외교관 유인, 정치인 약점 확보, 협박 및 회유. 이 전략은 소련, 동유럽, 중동 정보기관뿐 아니라 서방 정보기관에서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례가 앱스타인 사건에 투영되며 의혹이 증폭됩니다. 5부. 왜 이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는가?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현재까지 앱스타인이 실제로 어떤 정보기관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조적 유사성입니다. 폐쇄된 공간, 감시 장비, 권력자 출입, 젊은 여성의 동원. 이는 전형적인 정보 수집 구조와 형태가 유사합니다. 둘째, 수사의 중단. 고객 명단 수사 없음, 영상자료 미공개, 서버 장비 행방불명. 셋째, 맥스웰 가문의 배경. 정보기관 연계 의혹의 이력이 있었고 설명되지 않는 자금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확대되었습니다. 개인 범죄와 구조 범죄의 경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앱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가 정보기관을 위해 일했다는 의혹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법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후자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문제가 겹쳐지며 사건은 단순 범죄를 넘어 권력구조 문제로 확대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스타인 공간에는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권력자들이 그 공간을 방문했다. 맥스웰 가문은 정보기관 의혹 이력이 있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작전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앱스타인 사건이 음모론과 구조 분석의 경계에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앱스타인의 죽음을 다룹니다. 제목은 자살인가 타살인가 입니다.
왜 모든 감시 시스템이 그날 밤 동시에 멈췄을까요? 왜 그는 재판에 서기 전에 사라졌을까요? 앱스타인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